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어제도 조금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물론 빅테크도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조금 많이 과매도 상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SOXL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 이제 받는 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마소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는 5%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배 레버리지는 30% 정도 떨어지게 된 것이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공급망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빼고 있다. 이 반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TQ도 물론 반도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Q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TQ, 나스닥이 올라가려면 이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S&P 500을 보게 되면은 뭐 대형 빅테크가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졌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미츠,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즉, 시장이 폭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만 떨어진 거고 이쪽의 자금이 이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쪽에 지금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 공매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SOX를 보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600에서 3100까지 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SOX에도 45달러에서 28달러까지 왔고 저는 그래서 31달러부터 지금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좀 많이 매수했고요. 자, 이게 한 25달러까지를 저는 바닥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거의 다 왔다. 한 지금 3달러 정도 남았다.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지금 매집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현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현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주라도 팔아가지고 SOXL은 좀 사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걸로 인해서 원자재 일단 문제를 일으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것도 또 하나의 좀 리스크를 작용한 거죠. 그럼 이게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여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업화해서 발전하게 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반도체가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선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램 가격도 적절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량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IT 기기라든지 서버용 그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공급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공급의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5G 확대, 서버용 반도체, AI,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결국에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IT 업체는 그게 생존의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준다라는 것은 뭐 향후 2, 30년 동안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수요나 업황 이런 게 아니고 매크로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봐도 지금 그런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TSMC, 삼성, SK하이닉스, AMD, NXP, 뭐 엔비디아 다 지금 매출액은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또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도 자, 올해 글로벌 매출이 전년 대비 8.8%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반도체가 뭐 나쁠 것 같지는 전혀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절대로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될 단계다. 지금 팔게 되면 나중에 올라갈 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할 내용인데요. 뭐 거기서 잠깐만 갖고 왔습니다. 잠깐 조금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 수요 위축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민간 소비도 견조하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되게 낮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예측하는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2022년도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이런 공급망,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적용됐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3월이 저는 뭐 최고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뭐 4월도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3, 4월 고점으로 해서 좀 안정화될 거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시장은 이제 4월 말부터는 좀 기업의 어닝 발표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만 좀 버티면 또다시 이제 그 나스닥의 상승 랠리가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이제 연간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폭삭 망했냐? 그건 아닙니다. 뭐 약간 조정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이 조금 많이 좀 타격을 입겠죠.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은 좀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자,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사실 석유도 나고 천연가스도 나고, 그다음에 뭐 식량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타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할 거냐, 그 다음에 양적 기축을 또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자,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이거 0.5씩 몇 번 올릴 거냐, 그리고 올해 말에 이게 2.5냐 아니면 2.7이냐, 여기까지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3.0이 넘어가면 이때는 좀 리스크가 되게 커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정말 조심해야 될 해가 될 것 같고, 2022년까지는 아직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걱정하지만 실제 침체는 2022년도가 아니고 2023년이나 2024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제로금리에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자, 실업률도 좋고 그다음에 수요도 탄탄하고 다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봉쇄 문제,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 저는 또다시 반등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뭐 3개월과 10년물을 봐야 된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한 1년에서 2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그것은 이제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왔고, 근데 과거와 지금이 좀 다른 것은 원래 그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때는 이게 거의 금리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건데, 이제 제로금리에서 0.25 올렸을 뿐인데, 물론 이제 빅스텝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벌써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물론 이제 내년도나 2024년도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다가 또 경기가 좀 침체될 것 같으면 다시 금리를 인하시켜서 주가를 부양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크로 신경 안 쓰고 모아가는 것도 그게 가장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 이때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